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희 시댁에서 일어난 대박 사건을 말해볼까 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이고 시댁에는 남편과 도련님이 있어요. 시부모님도 두 분 다 아직은 젊으시고 건강하세요. 특히 시어머니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십니다. 그에 반해서 도련님은 시아버님을 닮아서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인데 항상 이런 점을 시어머니는 못마땅히 하셨습니다. 범생이처럼 공부밖에 모르고 자기가 할 일만 하고 사람들과 밖에 나가서 어울리는 것을 싫어했어요. 덕분에 수재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빼어나게 공부를 잘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슈나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도 자기의 관심 분야가 아니면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저 공부밖에 몰랐고 공부가 취미였던 도련님은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는 마마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공부 이외에는 모든 것을 다 시어머니께 맡겨버렸던 거죠.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옷 입는 거며 안경을 고르는 것 하나도 모두 다 시어머니가 정해준 대로 했다고 했어요. 최고의 대학을 졸업을 한 후에도 행시 합격을 해서 고위공직자의 길을 걸을 때까지도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연애도 한 번도 못 해봤을 정도였죠. 시어머니가 도련님에게 늘 그러셨대요. 여자는 필요악이다. 독이다, 독. 절대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여자를 알기를 돌보듯 해야 한다. 알았지? 남편이 그러는데 도련님이 그러더래요. 엄마가 가장 최상의 방법을 찾아서 나를 케어해 주니까 엄마 말만 따라하면 손해보는 일은 없어. 그래서 엄마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야. 그 흔하디 흔한 미팅이나 소개팅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하다못해 학과 모임에도 자주 나가지도 않고 동아리 모임도 참여하지 않았다더군요. 공부가 취미였는데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었기도 했지만 행여라도 숙맥인 도련님이 요상한 계집애를 만날까 싶어서 시어머니가 그런 모임에 발도 못 디디게 했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던 도련님이 행시 합격을 하게 되자 곧바로 알고 지내던 결혼정보 회사 대표에게 도련님의 신부감을 물색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했어요. 박봉인 공무원이니 이왕이면 돈 많은 집의 딸이나 의사 며느리를 희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집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갖은 애를 다 쓰고 도련님을 신랑감으로 홍보를 하고 다녔다고 했어요. 그런 노력으로 몇 번의 선과 소개팅을 주선을 받기도 했지만 번번이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사회성도 부족하고 여자 앞에서 말도 잘할 줄도 모르는 도련님이 남자로 보이지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그 알고 지낸다던 결혼정보회사 대표인 아줌마가 재혼 만남을 주선하는 도중에 시어머니에게 재혼만 아니면 돈이 많아서 딱인 여자가 있다고 소개를 했다고 하더군요. 어마어마한 재력가인 아버지를 두었는데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일찍 병으로 갔고 오로지 딸 하나라고 하더래요. 4살 아들이 있는 이혼녀이고 6살이나 연상녀이지만 연하남을 찾는다고 하더랍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애 딸린 이혼녀에다 연상녀를 어디다 도련님한테 대주는 거냐고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쪽 집안의 아버지가 한다는 사업체와 재산의 정도를 따져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다 결혼정보회사 대표인 아줌마가 아무도 모르는 그 여자 쪽 집안의 속사정을 얘기를 해주는데 기가 막힌 비밀이라며 조용히 말해주더라네요. 그쪽 집안이 남자들이 명이 짧아. 아마도 모르긴 해도 유전 때문인 것 같던데 그 여자 오빠도 그 젊은 나이에 병으로 가버렸고 그나마 그 여자 아버지도 건강한 편이었는데 많이 아프대.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아들도 그 핏줄이니까 얼마 못 살 것 같던데 그렇게 되면 그 많은 재산은 다 누구 차지가 되겠어. 애 딸린 이혼녀도 다 급이 다른 거야. 어때? 선 좀 보게 해줄까? 그 여자 전 남편도 어찌나 밖에만 돌아다니고 바람을 피던지 술 좋아하고 잘 노는 남자는 딱 질색이래. 그 애 딸린 이혼녀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만으로도 충분히 총각인 도련님의 배우자감으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시어머니는 드디어 도련님과 그 여자와의 만남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 여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학벌에다 그 젊은 나이에 고위공직자의 길을 가는 도련님의 이력에 끌렸음에 틀림이 없었죠. 그리고 날라리 같지 않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과 순정파인 총각이었으니 감지덕지였던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도련님의 입장에서는 어눌하고 약간 서툰 듯한 모습을 이해해주고 시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줄 것 같은 그런 엄마 같은 여자라서 많이 끌렸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시어머니가 소개해준 여자였으니 더할 나위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이 되었고 어마어마한 혼수애들을 앞세워서 시부모님의 길을 팍 죽이셨죠. 저는 졸지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동서를 보게 되었고 남편보다도 나이가 많았어요. 동서는 4살 아들을 둔 엄마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관리를 잘해서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동안이고 미인이었죠. 그런 동서를 서방님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사랑했던 것 같았습니다. 둘은 참 행복해 보였고 역시나 시어머니 말을 잘 듣는 서방님이 복을 받았구나 싶었어요. 동서는 서방님을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줬어요. 서방님은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무슨 일이든지 동서 말대로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돈의 힘은 참으로 위대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지금까지도 며느리인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간섭들을 하시곤 하는데 동서에게는 한 발 물러서 있더라고요. 동서가 데리고 온 4살 아들도 서방님이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동서가 아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전담했기 때문에 서방님이 신경을 쓸 일이 없었기도 했어요. 신혼집이며 세금 문제며 결혼식 절차며 모든 것을 다 동서가 알아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서방님은 몸만 딸랑 가지고 장가를 간 셈이었죠. 그동안 시어머니는 개념 있는 시모 행세를 했었고 유독 동서에게 잘했습니다. 저와는 많이 차별하셨어요. 그런지 1년이 지난 후에 갑작스럽게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그 소식을 남편에게 전하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높아지시면서 엄청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셨어요.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데 손뼉까지 치면서 옳거니 내가 왔구나 라고 조어하라 하다니 정말 비위가 거슬렸습니다. 설마 우리 친정아빠는 가난하니까 아프다고 해도 저렇게 좋아하진 않겠지? 라고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이 욕실에서 면도를 하는 도중에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터라서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시어머니 말을 듣고 있어서 저도 옆에서 들었어요. 세상에 윤식이가 복이 있나 보다. 어제 새벽녘에 윤식이 장인이 새벽녘에 실려갔다고 하지 않니? 그래서 내가 지금 병원에 가려던 참에 전화하는 거다. 너도 병원에 들러라. 알았지? 제가 듣기에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동서 앞에서는 속도 다 내어질 것처럼 그렇게 자상한 시어머니처럼 구시더니 저렇게 검은 속내를 가지고 계셨다니. 참 사람이 돈에 환장하면 저렇게 무섭구나 싶었습니다. 아마도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기도를 했을 시어머니가 분명했습니다. 재산 상속을 기대했을 테니까요. 그런 시어머니가 막상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는 동서의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했네요. 그리고 병원을 나와서는 서방님에게 전화를 해서 장인 어른을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옆에서 맡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위가 장인 어른의 병간호를 지극정성으로 하는 것이야 뭐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말에 기가 막혔었죠. 윤씨가 이젠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오늘 나오는 길에 의사를 만났는데 얼마 못 사시겠다고 하더라. 다 그 많은 재산이 어디로 가겠니? 딸하고 사위한테 갈 것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시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싶었죠. 남편 앞에서는 속마음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놓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며느린 제가 옆에 있는지도 신경도 쓰지 않고 어떻게 알아봤는지 동서의 친정 쪽 재산에 관해서 적어놓은 종이를 꺼내며 이 건물은 얼마짜리고 이 땅은 평당가가 얼마이고 누가 보면 로또 대박난 줄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우습게도 어느 정치인이 했던 말을 비유해서 그러더라고요.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런데 우리 그 사돈이 죽으면 대박 아니냐? 아들 장가 한번 잘 보낸 걸로 이렇게 훌륭한 재테크가 어딨니? 그 재산을 모두 다 딸이 받으면 그게 모두 다 우리 윤식이 거 아니니? 대박이다. 듣고 있던 남편과 아버님은 그래도 그렇게 적나라하게 말하는 게 아니다며
입조심 좀 하라고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뭐가 어때요? 우리 식구들끼리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라도 마음껏 기분 좀 내고 싶은데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마음껏 말해보겠어요. 허허. 그런 지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동생 친정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런 후에 사모님에게 시어머니가 물으셨던 거죠. 재산 상속은 잘 마무리가 되었니? 네? 재산 상속이요? 그래. 네 장인이 모두 다 네 처한테 물려주고 가지 않았겠니? 엄마, 전 잘 몰라요. 진희 씨가 다 알아서 했겠죠. 시어머니는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주먹으로 치면서 다시 사모님께 물었다고 했습니다. 네 장인 재산이 어떻게 상속이 되었는지는 너도 그 속사정을 알고 있어야 하지 않니? 뭐 어차피 진희 씨가 물려받을 건데 제가 알아서 뭐 하나요? 변호사가 와서 무슨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해서 사인만 해줬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면서 그러셨다네요. 뭐? 사인이라고? 무조건 사인을 하면 어떡해? 서방님은 자기 마누라가 하는 일인데 뭐 어떠냐고 걱정 말라고 해서 답답한 마음에 그만 동서에게 직접 물어봤던 모양이었어요. 얘야, 네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상속은 받았니? 그래도 네가 딸이 딱 하나인데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뜻밖에도 동서의 말에 놀라셨대요. 어머니, 그거요? 그게 궁금해서 오신 거예요? 저 유산 포기각서 썼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꽤 되었는데요. 저 지금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돈도 있으니까 그냥 포기했어요. 윤식 씨도 그랬고요. 돈에 치여서 살기 싫었거든요. 그 말에 놀라 자빠지면서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거리면서 다시 물으셨대요. 다시 말해봐라. 뭐라고 했냐? 유산 포기각서 썼다고요. 미쳤니? 그게 얼마나 되는 돈인데 네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 그렇게도 고상하게 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돌변해서 악을 쓰더랍니다. 그럼 그렇게 많던 네 아버지 재산이 다 어디로 간단 말이니? 어머니, 제가 물려받을 재산인데 어머니가 왜 놀라시고 그러세요? 저희 친정엄마하고 제 아들한테 다 갔죠. 저한테는 포기해도 아까울 게 없네요.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니? 네? 그게 말이 아니에요? 네가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포기를 했다는 거니? 너는 네 남편이 우습냐? 네가 네 남편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쉽게 유산 포기를 할 수 있었겠니? 라고 하시면서 분통이 터져라 했다더군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동서가 시어머니께 그랬다네요. 어머니,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포기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억울하세요? 애 딸린 이혼녀에다 나이도 많은 며느리를 어머니가 그렇게도 결혼을 못 시켜 안달하시면서 잘해주시더니 유산 포기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돌변하시는 거예요. 입 닥치지 못해? 총각인 내 아들이 이혼녀에게 장가를 갔으면 그만한 것 기대하지 않았겠니? 억울하시면 반품해드릴 테니까 아드님 데려가시던가요. 저는 제가 받을 유산을 포기해도 내 아들한테 그 재산이 다 상속이 되니까 아까울 것도 없는데요. 어머니는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보니 제가 재산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라도 뺏어갈 것처럼 그러시네요. 뭐가 어째고 어째? 제가 불의 사고를 당해서 죽더라도 어머니 아들한테는 땡잔 한 푼 안 줄 거예요. 그렇게도 동서에게 다정했던 시어머니가 약이 올랐는지 노발대발하며 본성을 드러내더라네요. 애 딸린 이혼녀 주제에 감히 총각인 내 아들과 살면서 염치도 없구나. 네, 그러네요. 아들 데리고 가세요. 이젠 총각도 아니니 아들로 장사 해먹기도 힘들겠네요. 그러는 동서가 사모님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이혼 선언을 했고 이혼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했어요. 서방님은 시어머니한테 쫓겨와서 동서와는 헤어질 수 없다며 난리를 쳤는데 그런 서방님한테 그러셨어요. 애 딸린 늙은 여자가 뭐가 좋으냐? 절대로 돈독이 올라서 너한테 재산을 눈꼽만큼도 주지 않으려고 별수를 다 썼을 거다. 자기 아들한테 유산을 몽땅 넘겨준 것 봐라. 그리고 네 애도 안 낳는다고 하더라. 그런 독종이 어디 있니? 너는 그냥 이혼하고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된다. 하루아침에 시댁으로 몸만 쫓겨나온 서방님은
단호한 동서의 이혼 요구에 결국 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사돈이 죽게 되면 당연히 전 재산을 다 물려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 그게 다 서방님의 재산이라고 믿었었는데 너무 실망이 되어서 더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동서의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서방님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에 최종 합의를 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더래요. 역시나 서방님은 마마보이가 아니랄까 봐서 이혼하는 마당에도 시어머니를 달고 나왔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줬대요. 사실 유산 포기각서를 썼다는 건 뻥이에요. 그럴듯하게 한번 떠보려고 사기를 쳤더니 그대로 믿으시는데 그 덕에 본심을 알았네요. 윤식 씨 애를 낳지 않겠다는 것도 뻥이었어요. 윤식 씨는 사랑했지만 어머니가 제 재산을 노리고 날 어떻게 할까 봐서 무서워서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니까 윤식 씨 어머니를 탓하세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앞세워서 부잣집 사위로 재산을 넘보려다가 서방님은 하루아침에 쪽박차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부자 며느리 덕에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았을 텐데 말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